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유형학습, 그러니까 수학에서 유형학습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유형학습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사실 여러 원장님과 학부모님께서 질문을 했었던 내용이 해당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마다, 그리고 그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조언을 하는 게 좀 많이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예. 가르치는 대상의 학생이 어떤 레벨이고 어느 정도의 학습 역량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우선 그런 걸 다 떠나서 제가 이제 좀 더 그러니까 고난도 문제를 학생들이 좀 잘 풀게 하는 방법,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조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일반적으로는 개념 공부를 하고 유형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심화 공부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치러지고 있는 대다수의 수학 문제들은요, 개념을 알았으면 그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파생되는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문제를 이렇게 봤을 때 이 문제가 어떤 개념과 관련이 있구나라는 식으로 구조화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근에 대한 설명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생각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의 루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결국에 유형학습입니다. 그래서 유형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심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문제, 그러니까 학생들이 치르는 그런 문제들은 심화 문제들이 여러 가지 유형을 복합적으로 다루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결국에는 유형학습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학습 이제 기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시중 교재라던가 여러 가지 교재를 이렇게 보다 보면, 그리고 학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시키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 단계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뭐 개념 공부하고 유형 공부하고 심화 공부를 한다, 뭐 이렇게 3단계로 크게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중간중간의 레벨에 따라서 조금씩 어떻게 세분화를 시키는 그런 학원도 있고 교재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면 이제 유형학습에 대해서 우선 장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첫 번째가 시험 문제를 풀 때, 그리고 단시간에 문제풀이를 할 때 거기에서 속도감 있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공부했던 내용에 기반을 해서 내가 풀었었던 문제, 그리고 어떤 유형인지 이런 것들을 체계화를 시키게 되고 분류를 정확하게 좀 해놓으면 문제를 볼 때에 그 관점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가니까 결국에는 100% 유형으로만 다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중간 풀이 과정까지는 그래도 유형에 기반해서 풀 수가 있어서, 예, 빠른 속도로 문제풀이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 유형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결국에는 공부하는 것이 유형학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런 유형들은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라고 한다면, 개념을 하나하나씩 쪼개가지고 그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 대표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로 유형학습을 하지만 대개는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그 기출문제들이 어떤 유형으로 나왔는지를 분석을 해서 학생들한테 역으로 그걸 가르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강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체계화를 시키고 잘 정리를 해놓으면 이게 테크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 가르친다 못 가르친다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의 수학 실력을 떠나서 결국에는 학생들한테 전달을 할 때에, 네, 그런 식으로 좀 명확한 기준을 딱 제시를 하면서 분류 작업을 잘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게 결국에는 또 전달력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복합적인 유형을 다루는 것도 있으나 정말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다루지 않았었던 그런 유형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형학습에 기반을 해서 공부를 했었던 학생은 처음 보거나 아니면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그런 이제 뭐 유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실상은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능 문제에서 뭐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의 부분이 또 있잖아요. 보통 한 2개에서 3문제 정도가 어렵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유형에 입각을 해가지고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3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를 다 맞추는 방향으로 가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엄밀하게 말하면 이 학생의 실력이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부족은 하지만 유형적으로 정확하게 접근을 할 줄 알고 되게 성실하고 그렇다고 수학 자체를 못하는 아이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 전략 자체가 결국에는 고득점, 그러니까 완전한 퍼펙트한 점수는 아니어도 1등급을 받고 1등급에서 조금 더 상위 랭커에 진입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는 이제 제외를 하고 나머지 문제를 모두 다 맞추겠다라는 전략을 피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전략을 피는 근거 중에 하나는 아이 실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전략을 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100%다 맞췄으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당장에 또 수능이 코앞이다라고 한다면 또 그게 말이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억지스럽게 계속 강조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다루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요. 유형이 아닌 새로운 문제를 보거나 논술 같은 거 있잖아요. 수리 논술, 아니면 수능에서도 고난도 문제, 내신에서 좀 어려운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면접 문제.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형 학습을 하되 유형 학습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일 필요는 있어요. 예, 정말 수학을 잘하고 싶으면 무슨 뜻이냐면요. 자, 문제 하나를 읽습니다. 그러면 보통 유형학습을 하는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읽어 나가면서 그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고 그 문제에서 다루는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과거에 공부했던 유형이 뭐지?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유형에 맞춰서 그 문제를 본다라는 거죠. 생각이 나면 아주 좋은 거고 생각이 안 나면 어쩔 수 없이 틀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문제 자체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설명하는 게 정말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요. 문제를 봤을 때 하나하나 끊어 읽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그 영어에서 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이제 끊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맥락에 맞춰서 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읽었을 때 이 문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파악을 한 내용을 가지고서 유형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개념을 생각을 해서 그 개념, 어떤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 있는지에 대해서 뭐 옆에다 써놓는다라던가 아니면 그거를 상기시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개념을 생각을 할 건지 아니면 유형 자체를 생각할 건지 이 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개념 자체를 생각하는 그런 힘이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유형은요, 영어로 치면은 수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을 읽어 나갈 때 특정 수거가 탁 나오게 되면 그 수거와 관련되어 있는 뭐 내용을 이렇게 바로바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look forward to ing 뭐 이런 내용이 있으면 무엇을 뭐 고대한다, 기대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수학도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유형학습이라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유형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개념으로 다가가게 되면 개념에서는 확장성이 상당히 많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개념 하나를 딱 생각을 하고서 그 다음 문장을 읽고 그 다음 조건을 읽어나가면서 그 개념을 어떤 식으로 확장하고 어떤 개념을 또 다시 추가를 해서 결합을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블록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인데
유형에만 국한해서 공부를 한 학생은 그 힘이 제대로 발휘가 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학년 학생이나 아니면 이렇게 초등학교 학생이나 아니면 중학교 학생까지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유형을 최소화라 시키고 오히려 심화 학습을 좀 더 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좋아요. 근데 물론 학생들마다 심화를 어느 정도까지 풀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에 따라 다르고, 이걸 또 너무 강조를 하게 되면 잘 풀리지도 않는 걸 가지고서 계속 강요를 하니까 수학에서 재미를 못 느낄 수가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원장님들이나 이제 강사분들 교육을 할 때, 그러니까 눈치를 보라는 건 아니지만 사람 봐가면서 그 설명을 해야 된다고 해요. 애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어떤 친구는 유형 학습을 좀 더 탄탄하게 하면서 가야 되는 학생도 있고요. 그럼 반대로 유형 학습을 최대한 줄여서 좀 더 사고력을 늘릴 수 있는 약간의 심화 문제, 그렇다고 해서 극심화 또는 너무 어려운 문제 이런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거는 애들마다의 역량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만일에 이제 집에서 문제를 푼다라고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하루에 2문제도 좋고 1문제도 좋으니까 그거를 펼쳐놓고 같이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자 라고 하고 한 줄씩 읽어 나가면서 끊어 읽고, 그 끊어 읽고 조건에 따라서 어떤 개념이 어떤 성질이 써먹혔는지 옆에다가 적어보고, 그 내용을 가지고서 서로 종합을 해서 어떠한 풀이의 방향이라던가 아니면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토론해보는 게 저는 상당히 좋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양질의 그 컨텐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데 있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선행학습도 상당히 많이 했었고, 예.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에는 그 유형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는 생각을 쉽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고민만 시키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형적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다가가는 것을 조금씩 터치해주면서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옆에서 적절한 도움을 이렇게 주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예, 그게 뭐 애들마다는 이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예, 그런 학습을 좀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런 학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심화서 한 권을 삽니다. 그러면 심화서를 사는데 사실 이것도 단원별로 다 분류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심화를 뭐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제목 없이 그냥 문제를 따다가 그 문제를 풀려보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자, 그래서 우선 심화서를 사고 그 다음에 너무 어려운 스텝은 밟아나가지 말게 하고요. 중간 정도의 이제 난이도 있잖아요. 그 심화서 안에서도. 그러면 그 중에서 뭐 몇 개의 문제 정도, 예, 이 문제를 애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문장 단위로 끊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 뭔지 한번 써볼래? 이렇게요. 다만 학부모님이 그거를 가이드를 하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학원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한테 유형적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어떤 개념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개념을 썼으면 그 개념에서 특히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개념의 어떤 성질과 어떤 공식이 필요하니 라는 뜻이에요.
제가 설명을 열심히 했지만 제대로 이게 전달이 될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나 네, 그래서 제가 우선은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관련되어 있는 개념을 계속 서술해 보게끔 하고 그 개념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찰을 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 예,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